원피스 1120화의 표지 현지에는 야마토와 덴지로가 등장합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서 해방된 이후 와노쿠니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의 어린 아이들은 야마토가 카이도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야마토를 증오하며 야마토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덴지로가 나타나 그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어린 아이들을 낚아챘고 키비 다이묘 덴지로가 아이들에게 형을 처했다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딸이긴 하나 카이도우에게 저항하며 와노쿠니를 되찾은 영웅 중 한 명이기에 덴지로가 야마토를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가펑크는 과거 26년 전 펑크 해저드의 연구소 본진을 두고 세계정부의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오랜 친구인 클로버 박사가 베가펑크를 찾아왔고 클로버 박사는 부탁한다 베가펑크, 공백의 100년을 함께 연구해줘. 이 세상에는 방치해두기엔 너무 깊은 심연이 있어.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점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해져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공백의 100년을 연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백의 100년에 대해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까지 필요하기에 베가펑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보이는 대로 난 이미 정부의 연구자, 어떤 데이터도 넘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이미 세계정부의 연구자가 되었기에 세계정부에서 금기시하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당신이 잡힌 게 몇 번이지,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고, 왜 살려두는지 알고 있잖아. 동료들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서 풀려난 거야. 손을 떼라. 심연이란 건 뭐냐. 과거의 선악 같은 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클로버 박사는 이미 세계정부에서 낙인을 찍은 상태이며 클로버 박사와 접촉하는 동료들조차 위험한 상태이기에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 그만 연구하라고 조언해줍니다.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에 대해 연구를 중단하라고 조언하자 클로버 박사는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D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예전에 내 눈앞에서 살해당했다. 어느 날 갑자기야.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자란 내 형이다. 내 본명은 클라우디 클로버. 그때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았지 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의 형은 이름에 D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정부에게 제거되었고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여 세계정부로부터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클로버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만으로 죽은 인간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오열하며 세계정부의 태도는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굳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진 않았기에 협력 같은 건 안 해. 지금 이야기는 잊어버리겠다. 최대한 조심해 라고 말하며 돌아섰고 클로버 박사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며 베가펑크, 난 반드시 풀어보이겠어. 과거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라고 말합니다. 클로버 박사와 베가펑크가 접촉한 지 정확히 4년이 지난 후 오하라 버스터콜 사건이 일어났고 베가펑크와 시저는 이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시저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답게 들었나 웨스트블루의 오하라에 버스터콜이 걸렸다고. 보고 싶네 대량 살육. 고고학자 클로버야, 마침내 꼬리를 잡힌 모양이로구나. 앞으로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려는 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해. 엄청난 본보기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오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녀인 니코로빈의 숲에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클로버를 추모하며 클로버, 탈출할 시간 정도는 있었을 터. 이 대량의 문헌을 후세에 남기려고 모두 죽은 겐가. 바보 같군. 대체 어디에 유별난 놈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당신들의 연구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말하며 오열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유별난 놈이 되어 클로버의 뒤를 이어 공백의 100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세계정부를 위협할 만한 성과를 남기게 됩니다. 베가펑크의 회상이 끝난 이후 다시 현재로 돌아와 베가펑크의 방송이 이어졌고 베가펑크는 클로버 박사를 떠올리며 과거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누군가 말했지. 역사는 승자들이 전해 내려가는 것. 해저 깊이 잠긴 패배자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다. 하지만 많은 희생 위에 마침내 발견되었을 진실을 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승자인 세계정부로부터 쓰여진 역사가 아닌 과거의 패자인 조이보이와 그의 동료들이 전하고자 하는 세상의 진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밀즈모자 일당은 써니호에 탑승하며 탈출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끈질기게 추적을 해왔고 릴리스는 안된다, 갈 수가 없어. 이 배에는 1km를 날 수 있는 가속장치가 붙어있다는 건 이해했다만 그 녀석 때문에 도움닫기 속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수평 발사거리가 멀어진다. 바람은 북쪽, 순풍은 양력을 감소시켜 계산상 배는 바다에 닿지 못하고 부서진다 라고 말하며 천재과학자 베가펑크다운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며 나스주로를
완벽히 막아서지 않는 이상 써니오가 무사히 탈출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일당과 릴리스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아틀라스가 나타나 순식간에 릴리스에게 펀치를 꽂으며 릴리스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했고, 조로와 우섭 초퍼는 아틀라스가 요크처럼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릴리스의 액세스를 끊기 위한 아틀라스의 작전이었고, 아틀라스는 릴리스를 부탁한다, 뛰어, 방해물은 내가 제거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희생할 테니 탈출을 강행하라고 말합니다. 아틀라스는 순식간에 릴리스를 기절시킨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상황 파악이 빠른 징베는 급하게 배를 움직이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아틀라스의 팔을 절단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아틀라스는 나스조로에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써니오는 그 틈을 타 구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나스조로와 더욱 멀어집니다. 한편 나스조로는 자기 희생을 할 줄은 이라고 말하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아틀라스는 아니 서비스라고 라는 유언을 남긴 뒤 곧바로 자신의 몸을 폭발시키며 나스조로가 써니오를 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써니오는 폭발을 원동력 삼아 나스조로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드디어 바다에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나스조로 역시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불타버린 얼굴의 일부를 곧바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틀라스의 회심의 일격조차 나스조로에게 실질적인 데미지를 입히진 못합니다. 고데로봇과 오로성이 나타난 이후 에그헤드 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해군들은 거대 멧돼지, 뱀, 새, 로봇,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운드 중장 이라고 소리쳤고, 하운드 중장조차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베가펑크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900년 전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듣는 것도 어리석겠지, 역사는 보다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하지만 더는 멈출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머큐리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한 고데로봇은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를 조이보이라고 부르며 조이보이 기쁘구나 다시 만나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이보이가 누군지 몰랐으며 고데로봇이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기에 두리번거렸고, 고데로봇은 루피에게 손을 건네며 네 얘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데로봇은 말을 이어가며 먼저 가라, 너의 적은 나의 적, 기뻐, 다시 널 위해 싸울 수 있어 조이보이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데로봇은 조이보이의 편이며 정황상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조이보이의 동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데로봇은 조이보이가 위험해, 내가 지킨다 라고 말하며 워큐리와 피터를 바라보았고, 워큐리와 피터 역시 고데로봇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 이상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데로봇을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한편 거인족들은 고데로봇과 오로성이 대치하는 사이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하려 하였고, 루피에게 고데로봇이 자신들의 편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킨다고 했었지, 조이보이란 녀석을 누구지? 라고 말해주었고, 거인족들은 당황하며 말했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데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인물인 루피와 조이보이이며, 고데로봇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고데로봇과 교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와 조이보이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터는 고데로봇을 박살내기 위하여 곧바로 고데로봇을 위협하며 고데로봇을 물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고데로봇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피터를 노렸으나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기에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고, 고데로봇은 아무런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며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고데로봇의 파란 짝을 물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세터는 피터 그대로 씹어 부숴라, 통신을 끊어라 라고 소리친 뒤 피터를 밟고 점프하며 곧바로 거인족의 배를 쫓았고, 쿠마와 보니를 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크는 아틀라스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하며 이제 세계 최고의 두뇌 베가펑크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엑세스가 끊어졌을 뿐 릴리스는 살아있기에 이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가펑크는 25년 전 시대를 풍미했던 해적왕 로저의 본명이 골드로저가 아닌 골디로저라는 정보를 전세계에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해적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로저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흰수염조차도 로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로저의 본명을 골드로저라고 알고 있었기에 사실상 로저 적단을 제외하며 로저의 본명을 알고 있는 이들이 없었고, 해적왕의 이름에 조차 D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기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 그대로다, 다들 눈치채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미래를 이렇게 결론 짓는다 라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할 준비를 마칩니다.
고대로봇은 피터에 의하여 한 팔이 소실되었고 어라라 나 녹슬어 있었구나 이거 여차할 때 맞지 조이보이 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둘러싼 오로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대로봇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것이 고대로봇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밀짚모자 일당이 확실하게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줄 확실한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121화의 표지 현재에는 나미가 메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나미는 비키니를 입은 채 여름을 즐기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고 나미의 주변에는 소인으로 변한 밀짚모자 일당이 있는데요. 루피와 우섭은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있으며 쌍디는 거대해진 나미를 바라보며 하트를 띄웁니다. 그리고 조로는 수박을 베어버렸고 브룩, 초파, 로빈 역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특이한 것이 프랑키가 병아리처럼 생긴 것을 타고 있는데 어쩌면 이는 프랑키가 병아리와 같은 생물의 도움을 받아 에그헤드 섬에서 무사히 탈출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터는 과학병기를 회수하고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에 행차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개입하며 변수가 생겼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쿠마가 나타났으며 보니마저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터는 피터를 밟고 점프하며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가려는 거병 해적단의 선박에 가까이 접근했고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하며 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발톱엔 독이 있어 건들지마 라고 말하며 세턴과의 싸움에서 얻은 세턴의 정보를 거인들에게 말해주었고 거인들은 세턴의 발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방패를 사용하여 세턴의 맹공을 막아내기 시작했고 으오 만지고 싶진 않지만 이 맹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거인들에게 공격을 적중시키지 못하였고 별 소득 없이 거인들과 대치를 이어갑니다. 루피는 세턴이 끈질기게 자신을 방해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 세턴을 날려버리기로 결정하였고 기어 피버스를 사용하여 세턴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니 역시 니카의 힘을 회복하고 있었고 루피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보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턴 역시 보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우선은 보니를 먼저 제거하고자 하였고 보니를 향하여 촉수 공격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세턴의 촉수를 쳐내는데 성공했고 보니는 다시 한번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분노하며 보니를 응시하였고 루피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보니 니가 해 라고 말하며 보니를 응원해줍니다. 물론 보니가 루피처럼 태양신 니카의 힘을 100%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형만 엇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으며 기초 실력 역시 루피와 비할 바는 아니기에 니카가 된 보니 역시 루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철룡인에게 억압받은 쿠마의 자식인 보니가 니카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자신의 죽음을 트리거 삼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였고 어느덧 베가펑크의 방송은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앞서 말했던 공백의 100년에 대해 말하며 공백의 100년이 밝혀질 날은 반드시 온다. 전세계의 대륙 침몰이라는 인위적인 대재해를 일으킨 병기가 아직도 의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과 고대병기는 연관이 있으며 고대병기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대재앙을 일으킨 집단이 있으며 그 집단에 의해 여전히 고대병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시라우시는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비비는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베가펑크의 방송에 집중합니다. 또한 하늘섬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쿠마 역시 의식은 없지만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베가펑크는 역사의 인과로 인해 집요하게 멸망을 강요받는 희소한 종족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 억압당하는 특수 종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 역시 버커니아족이기에 세계 정부에 억압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버커니아족을 제외하고도 루나리아족이 세계 정부에게 억압을 받아왔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르코는 흰수염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흰수염은 옛날에 레드라인 위에는 신의 나라가 존재했던 모양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루나리아족인 킹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그토록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만족인 푸딩 역시 세계로부터 만연한 차별을 받아왔기에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며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는 듯이 나옵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니카로 돌아온 이후 자신의 불구대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세턴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어줍잖은 흉내를 이라고 말하며 불쾌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본인을 향해 촉수 공격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나타나 순식간에 세턴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냈고 루피는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턴과의 악연을 회상하기 시작하였고 코마의 기억으로부터 보았던 세턴의 악행을 떠올립니다.
과거 세턴은 가벨리에서 마주한 쿠마에게 내게는 노예가 되는 것과 죽는 것 말고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건 역사가 결정한 날이다. 라고 말했고 어린 쿠마는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잘도 아빠를, 잘도 엄마를 이라고 소리쳤고 세턴이 자신의 어머니 지니에게 조차 약물 실험을 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고 이성과 감성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센토마루 역시 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너희들이 신일 리가 없어. 신이라면 존재해. 히어로도 있어. 사실은 셋이서 살고 싶었어. 외톨이라면 그냥 죽고 싶다고도 생각했어. 그래도 살 거야. 둘이 날 축복해줬으니까. 라고 오열하며 자신과 쿠마, 지니가 함께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신을 다잡으며 루피와 함께 해방의 니카 펀치를 날렸고 세턴은 버러지 놈들이 라고 말하나 정타를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본인은 세턴에게 공격을 적중하지 못했지만 루피의 펀치만큼은 세턴에게 적중하였고 본인의 히어로이자 신의 의지를 이어받은 루피의 공격은 신을 자처하는 악당 세턴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세턴은 온몸이 찢겨지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를 포함한 거인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루피는 기뻐하며 갸하하하 날아갔어. 야 보니 잘했어. 라고 말하며 본인을 위로해줍니다. 베가펑크는 만일의 경우에는 다들 자신의 몸을 지키길 바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사람의 지혜를 믿고 있다. 과학을 믿고 있다. 로저가 죽고 25년, 흰수염이 죽고 2년, 전설들의 함락은 신시대의 개막에 불과하다. 지금 억누르려 해도 차마 억누를 수 없는 자들이 라고 말하며 로저와 흰수염의 죽음은 신시대의 신호탄에 불과하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호걸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며 그 탓에 세상은 격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도플라밍고 역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도 루피를 중점으로 세계 정부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으며 세계는 약 900년 만에 대격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들이야말로 기묘하게도 그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다. 아니 로저는 꿈인 걸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면 로저가 내 보물 말이냐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의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 라는 유언을 남기며 대적 시대를 개막한 이유 역시 단순한 영이나 일탈이 아닌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베가펑크조차 원피스의 정체를 인정하며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만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세계는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고 레일리는 만취 한 채 잠에 들었고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은 흥분하여 날뛰며 오 베가펑크 좋은 얘기하는데 이 자식 제독들의 귀환은 아직이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역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샹크스도 레일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버기가 원피스를 찾겠다고 선언한 뒤 베가펑크가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만이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였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를 더더욱 숭배하며 버기 단장 우리들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항상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렇게까지 커다란 얘기였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이 상황에 조그마한 불만은 있었으나 이제 와서 버기의 의견에 반기를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서서히 버기의 수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군에서는 베가펑크의 방송 이후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자신들이 먼저 원피스를 찾아서라도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막아내야겠다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로저가 원피스를 얻었음에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말한 뒤 그것을 조이부이가 바라던 자가 손에 넣을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더는 막을 수 없다. 그것을 손에 넣는 자에게 세계의 운명이 맡겨지는 거다.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에게 라고 말하며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피스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왕 루피, 원피스를 쟁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왕 샹크스,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 원피스를 얻고자 하는 사왕 티치, 루피와 샹크스보다 먼저 원피스를 찾고자 하는 사왕 버기, 해군의 최정점이 해군 원수 아카이노, 신의 기사단으로 추정되며 샹크스와 매우 닮은 누군가, 혁명군의 최정점인 혁명군 수장 드래곤, 천룡인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정부에 숨겨진 1인자 이무, 거프가 홍인한 해군의 미래 코비,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해군을 탈퇴하고 어둠의 가담 중인 아오키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혁명군의 미래이자 루피의 형제 사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이들이 원피스 최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원피스 쟁탈전에 참여하게 된 최종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쟁탈전에 참여하게 될 최종 후보들이 루피, 샹크스, 티치, 버기, 아카이노, 드래곤, 갈링, 이무, 코비, 아오키지, 사보, 의문의 인물이 사실상 최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원피스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탈락자들이 발생했고 대표적으로 로우, 키드, 미호크, 조로, 스모커, 오로성이 있습니다. 우선 로우와 키드는 루피와 함께 3선장으로 묶이며 훗날 대적이 될 제목으로 평가받았기에 탈락자가 된 것이 조금은 아쉬우나 최근 로우는 티치에게 패배하였으며 키드는 샹크스에게 패배하였기에 대정왕 레이스에서 탈락했다고 볼 수 있기에 탈락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조로는 작중 위치상 충분히 그려질 수 있었으나 이들은 원피스를 쟁탈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다른 목표가 있는 이들이기에 그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원피스를 쟁탈하는 것보다는 루피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에 그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이무와 운명 공동체이기에 그려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갈링이 그려졌는데 오로성이 그려지지 않았기에 어쩌면 갈링의 역할이 오로성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기에 갈링만이 그려졌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